듣기 다 맞으면, 그리고 저 앞에 쉬운 애들 있잖아. 얘들 웬만큼 맞추면 3등급은 나와요. 네. 원래. 네가 근데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고난도 애들에서 틀리기 때문이지. 특히 저기 어디야, 빈칸 추론이랑 문장 순서나 삽입 애들.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 부족해? 네. 시간도 부족하고, 그치? 시간 부족한 게 아마 제일 큰 걱정이다, 그게. 한 두세 문제 어. 좀 비는 것 같아요. 그래?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게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네가 시간부터 줄이면은 사실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듣기만 37점, 38점 정도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독해 초반에 이제 쉬운 애들 있잖아. 중간에 뭐 주제 하나 틀리고, 그리고 함의 추론 하나 틀리고, 그만 2, 3점, 한 5점 빠지지. 그 다음에 삽입 2문제 3.2점, 5점 빠지고, 또 순서 또 5점 빠지고, 그럼 15점. 거기서 빈칸 추론 4문제 그것도 한 10점이라고 따지면 그럼 25점 빠지는 거지. 걔네들만 다 빼면 75점이야. 그럼 그거 언제 나오는 거죠? 그치. 그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찍으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2등급 맞을 수 있고. 근데 네가 2등급이 안 나온 이유는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 3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마 네가 뭐 안 되는 이유가 단어를 모르거나, 근데 내가 볼 땐 단어를 많이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장 해석할 때 있잖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은 다 되는데 문제 고르는 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이 문제고. 해석이 문제야? 해석은 사실 근데 원래 어려워. 이게 딱 읽어서는 뭔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 최대한 쉽게 네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쉽게 바꾸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계속 A는 뭐고 B는 뭐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빨리빨리 돼야 돼, 일단은. 그래서 어려운 말이잖아. 되게 말 어렵게 하고 막 지저분하게 하잖아. 근데 그 말을 좀 쉬운 말로 좀 빨리빨리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좀 많이 반복돼서 나온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 말고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 그 녀석들을 특히 잘 보시면은 그래도 빈칸 추론은 좀 풀만하죠. 문장 삽입이랑 순서는 좀 논리가 좀 달라서 걔네들은 그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 그럼 걔네들은 금방 될 수 있어. 순서나 삽입은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너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속도가 부족한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 성적 올리기가. 보통 속도가 느리면 애들이 2등급, 3등급에서 멈추거나 2등급에서 멈추거나 거기서 멈추거든, 보통 애들이. 속도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 시간 부족한 애들은 열심히 해도 한 2등급에서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걔네들이 그걸 극복하려면은 일단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고,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일단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애들부터 먼저 푼다든지. 예를 들면 장문 독해는 사실 먼저 푸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런 거 하고 있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제일 약한 파트가 있잖아. 예를 들면 어디가 제일 약해? 순서? 삽입? 빈칸? 빈칸이랑 빈칸 삽입. 빈칸이랑 삽입이 제일 어렵지. 함의 추론. 함의 추론 어렵고. 함의 추론 애들 어려워해, 맞아. 그러니까 함의 추론 어려워. 함의 추론이 사실 그건 빈칸 추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어차피 문제 푸는 방식은. 보통 빈칸 추론이랑 함의 추론 둘 다 애들 못해.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삽입은 원래 어려워. 그 유형은 원래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뭐 논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 디스라든지 뭐 이게 이걸 가리킨 거야 라고 하는 거라든지, 제시된 지문만 읽었을 때 대충 어디 부분에 앞에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지문이 두 지문 중에는 한 지문 정도는 그렇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안 나올 때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안 나오더라도 그거는 사실 내용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게 대충 보이긴 보이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 돼. 네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는 무조건. 근데 네가 시간 부족한 이유가 뭔 것 같아? 해석 일단 느리고 되는 해석이 다 돼도 뭔 말인지 하는 점도 좀 있고. 그렇지. 근데 그게 속도가 읽는 것 자체가 느린 거야? 근데 사실 읽는 것 자체가 느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엄청 큰 역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한 번에 해석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애들 보면 막 필요 없는 문장 다 걸어고 하던데. 어떤 문장? 필요 없는 문장 막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사실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대충 읽어놔야 돼. 거기는 그러니까 안 읽을 순 없고
읽긴 읽어야 되는데, 아, 그냥 이거 예시 1이구나. 아, 이거에 대한 예시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냐,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냐를 네가 구분할 수 아는 그 힘이 일단 필요하고,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해요. 중요한 시간이 좀 필요한 애들은 좀 천천히 읽으셔야 되고, 시간이 좀 덜 필요한 애들은 빨리빨리 읽어나가셔야 되는 거고. 보통 첫 번째 문장은 빨리 읽는 게 맞아요. 아니, 천천히 읽는 게 맞아요. 왜냐면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밑에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이해가 되니까.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밑에 거를 읽다 보면 걔가 이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읽고, 근데 예시 같은 게 나왔다. 이거 내가 근데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 그럼 예시는, 아, 그거에 대한 예시구나. 아,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빠르게만 대충 큰 그림만 딱 그려놓고 넘어가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아, 이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푸셔야지, 이거를 그냥 해석하고 있는데 치중을 두면은 안 돼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웬만큼 답이 나왔다 싶으면 다 고르고 넘어가야 돼. 그거 한참 잡고 있으면은 초반이라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잖아.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 가면 그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도 그때 좀 똥마른 것처럼 푸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아니면은 이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 읽는 그 속도도 좀 다르고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는 속도도 다르고.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해석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읽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또 다시 읽어야 되잖아. 그럼 너는 남들보다 2배를 쓰고 있는 거야, 시간을. 한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원래 지문 자체가 원래 어려워. 근데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 원래 지문이 어려운 게 사실이야. 그치?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한테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끔씩은. 해석하면서도 그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말이 어려운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너가 머릿속에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말이 어려워. 자, 이걸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가, 한마디로 뭔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영역인 것 같아. 뭐,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 그치? 문법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많이 풀다 보면은 속도는 늘긴 늘더라고. 늘긴 느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왜, 수능 생각 있어? 네? 수능 생각 있어? 그게요? 있긴 하죠. 왜냐면 한 개 달라 보니까. 영어가 항상 3 떠가지고. 항상 3드지. 네.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그러니까 안정권 3등급이야? 3이 안정적인 3등급? 3인데, 아니, 공부를 해도 3이고 안 해도 3이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공부는 하셔야 돼요. 원래 그래.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올라가는 거였으면은 다 올라가죠. 근데 문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공부하면 올라가거든? 근데 다른 부분은 아니야.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금방 아마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오랜 시간 해야 돼. 이게 약간 이게 성장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느껴지니까, 나는 항상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올랐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늦게 깨달아.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도.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죠.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버티고 하다 보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하다 보면은 좀 늘더라고. 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석 많이 해봐. 그리고 최대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위에다가 쓰십시오. 사람들은 평판 때문에 처음에 고수하는 규범을 점차 내면화한다. 사람들은 평판 때문에 처음에 고수하는 규범을 점차 내면화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 그치? 그래서 언젠가는 내면화돼. 아예 내 거가 된다. 이겁니다. 됨? 그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이제 가조 진조부터 나왔어요. 자, 가조 진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has been suggested. 자, 제안되어 왔다. 제시되어 왔다. 송태네요. 이러한 사실로 제시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사실로 제시되어 왔다는 건데, 뭐가 제시되어 온 거냐면, 사람들이
점차 자 내면화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요.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 어법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사람들이 initially 처음에 adhere이라고 하는 거는 자 adhere to예요 원래. 자 어디를 고수하다, 뭐뭐를 고수하다야. 같은 말 cling to, cling to 같은 말 stick to. 똑같습니다. 뭐뭐를 고수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에 이 to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야. adhere to. 그래서 뭐뭐를 고수하다의 그 뭐뭐를이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라서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거든. 근데 여기 있던 to를 거슬리니까 앞으로 꺼낸 겁니다. 원래 전차 뒤에 명사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었는데 그 눈에 거슬리던 전차를 앞으로 꺼내다 보니 뒤가 완전한 문장이 됐다. 그래서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얘가 왜 to가 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adhere이랑 to랑 친해서 그래. 그지? 자, 근데 어떤 기준들을 내면 점차적으로 내면화한 거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뭐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고수하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자, 뭐에 대한 기준이냐, 뭐에 대한 대해서, 자, 뭐를 위해서? 평판과 관련된 이유들을, 자, 평판과 관련된 이유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 고수하는 그런 기준들을 점차 내면화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다고? 처음에 초기에 고수하던 그 기준이야. 뭐를 위해서? 평판 때문에. 평판의 이유로 그들이 고수하던 그런 기준들을 이제 점차 내면화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 그럼 그 좋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점점 그 행동을 많이 하면서 점점 아예 내가 나 자체가 돼버리는, 내면화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첫 번째 주부터 제가 말했던 그 주제문입니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빈칸 추론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reputation reaso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판에 관련된 이유들이에요. 이거. 나의 평판을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자, 한 사람이 그래서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요. 원래 처음부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거는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평판을요. 뭐에 대한 평판? dishonesty라고 하는 정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판을 두려워하기, 그런 것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우리 평판에 대한 이유였잖아. 그게 뭐였어? 정직함에 대한 평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이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은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는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지금 진실만을 얘기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행동으로 내 거가 되는 거고 점점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이제 점점 내면화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telling, 이거 답 2번이에요. 여기 and 다음에 지금 여기서 동사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nternalize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tells. 이게 만약에 and가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and가 없었으면 분사구문으로 봐서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and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telling이 되려면 앞에 and를 지우셔야 되거나, and를 썼으면 주어 동사를 쓰거나 이렇게 동사를 썼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분사구문 자체는 사실 안에 접속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니까. 선생님, 근데 and가 그냥 생략되지 않고 그냥 남은 거일 수도 생략되지 않고 그냥 남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지우고 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tells라고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기준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내면화시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왜냐하면이 여기까지인데, 그 왜냐하면이라는 절 안에 또 if절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껴서 들어갔어요.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가 would feel guilty.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판을 겁나 신경 써요. 평판.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남들 신경, 남들 시선을 엄청 신경 쓰는 타입인데 이게 점점 뭐가 돼? 반복이 되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면화가 됩니다. 그냥 원래 나 자체가 돼버려요, 이게. 이 행위를 하는 게. 그죠?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 안 했더니 나중에는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냥 내가 된 거야. 그쵸?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서 나 자체가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텔링 있잖아요. 의미상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는 and 때문에 지금 지운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는 telling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and 다음에 telling이라고 넣으면 뭔가 연결된 거, and가 연결됐으면 지금 저거로 돼야 되는 거잖아. 병렬 구조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병렬 구조에 ing로 시작한 놈이 없어요. 선생님 얘는요? 얘는 지금 얘를 여기다 붙이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인데 또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 또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말하다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동사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 구조인데. 자, 그 다음에 I do not know. 난 모르겠습니다. Whether this is true.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방금 이렇게 설명했던 거, 요 사실.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엔 평판 때문에 남의 시선 신경 쓰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기준이 내면화돼. 내 걸로 되면서 나중에 그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앞에 했던 그 설명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것이 확실하게 뭐처럼 들려요? 이 형식이죠. 사운드. 그래서 보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형용사에 밑줄 쳐서 나오면 이게 부사 아닌가 의심해 보시면 되고, 부사에 밑줄 쳐서 이거 형용사 자리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면 돼. 이 형식도 감각동사니까 여기 잘 썼죠. ly 쓰면 안 되겠죠. 그지? 자, 뭐처럼 들리냐면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린대. 맞는 것처럼 들린대요. 자, a better example. 그거에 대한 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예시인데 여기서 대시 밑줄 쳐서요. 대시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내면화. 이거는요. 더 좋은 예시가 might be that the person. 자, 여기죠. 여기서 that은 예시입니다. 앞에 말했던 요거 있죠? 이거야. 더 좋은 예시는 뭐가 될지도 몰라요. 한 사람의 예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예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who migrate, 이주하는 건데요. 뭐로부터?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가 이렇게 해서 A, 자 B가 여기서 B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사실 가장 좋은 예시긴 하대요. 어떤 예시냐면 사람인데 이주를 하는 거야. 어떤 문화에서? 사람들이, 자, 인유치니까 전체 합쳐서 관계되면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일형식 동사예요. 알았지? 자, 사람들이, 자, bowing이라고 이렇게 꾸벅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꾸벅 함으로써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간 거야? 이제 핸드쉐이킹, 악수를 함으로써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로 간 상황이야. 다시. 이제 인사, 목인사, 했던 문화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 문화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지? 그런 간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런 예시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해? 손을, 이렇게 쉐이크 핸즈라고, 악수하는 거 맞죠? 처음에는 악수를 할 겁니다. 이게 원래 열려 있던 곳이고, 이제 여기로 옮겨갔단 말이야. 악수를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뭐 해요? 악수해요. 그죠? 처음에 악수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데, that, 만일 그가, 자, 뭐 하는데 실패한다면, to do so. 자, 그렇게 하는 거죠. to do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원래는.
악수하는 거, 그치? 만약에 악수하는 것에 실패를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됐음? 근데 악수를 한다는 게 일반 동사니까 do를 쓴 거야. be를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만일 그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에 실패를 한다면, 그죠? 한다면, 자, 그가 would offend people. offend가 공격하다는 뜻도 있는데,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요? 이제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판을 중요시하는 거야. 남들이 내가 지금 원래는 목인사 하던 국가에서 지금 악수를 하는 나라로 갔단 말이야. 그 문화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가서 목인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악수를 처음에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을 실패를 하면 그걸 못하면 이게 원래 여기서 문화인데 그치? 못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악수를 처음부터 한다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평판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get into the habit of라고 한 거는 어떠한 습관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shaking hand. 자,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악수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는 doesn't have to think about. 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에 대해서? Whether it is appropriate in a particular context.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적절한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악수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수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치? 어차피 그 문화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게 그리고 내면화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좀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평판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정말 지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거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면화된 거죠. 그는 just does it. 그냥 그것을 해요. 그것을 한다는 거는 악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본능적으로 이런 말 중요하죠. 본능적으로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내가 혹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안 했는데 이제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뭐에 의존하면서 relying on newly gained cultural competence. 자, 이건 PP입니다. 자, 얻어진 문화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자, 뭐에 의존하면서 새롭게 얻어진 문화적인 능력을 얻으면서 거기서 의존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 악수를 하는 겁니다. 돼요? 이게 왜 얻어진 문화적인 그 수용 능력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 그냥 원래는 이 사람은 목인사를 하던 나라에서 왔어. 근데 악수를 하던 나라 가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고 내 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얻어진 문화적인 수용 능력이에요. 알겠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얻어진 그런 것들을 의존하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악수를 하게 된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몸이 툭 튀어나가는 약간 이런 개념이 됐다 얘기입니다. 됐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중간에 reputational reason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예시가 조금 나왔고요. 자, this person 나온 부분 보여요? 어디 쪽이에요? 여기. This person initially shakes hands. 여기 부분 있죠. 네. 이거 삽입. 그리고 instinctively. 이거 빈칸. 빈칸이나 어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지? 아예 내면화된 거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상황에는 다 같은 뜻이 되는 거니까 알아서 맞추시면 됩니다. 꼭 똑같은 동의어가 나오진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아직 13강 풀고 13강 풀고 있어? 네. 그거 다 풀고 나면 일단 다 풀고 나서 또 문제를 드릴 건데 거기에 있는 애들 가지고 또 같이 보면서 문제 푸는 거 같이 한번 보려고요. 네. 아니 탐구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탐구하느라고? 시간 많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신경을 더 써야지. 얘들은 사실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미리미리 봐놔야죠. 요새 공부할 거 많지? 뭐뭐 있어? 지금 해야 될 게. 사문이랑 생윤
국어도 해야 되고 3은 쉽잖아. 3은 도표 그거 뭐, 그 이해 능력 아니야, 그거는? 이번에 요즘은 쌤 3은 하셨어요? 저 사회문화 했죠. 아 진짜요? 사회문화 한 달 공부하고 시험 봤어요, 수능. 잘 봤어요? 잘 봤죠? 아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 뭐죠? 뭐죠? 그 거시적이랑 뭐냐? 그 거시적 관점 이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거시적 관점이 그 뭐냐? 기능주의랑 갈등론으로 기능론이랑 갈등론으로 하는 거잖아. 기능론이 뭐 이제 약간 원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거고, 갈등론은 아니다, 이건 프롤레타리아의 약간 항쟁처럼 약간 하면서 그거 아니야? 갈등론? 그건 좀 하는데 도표 쪽이 어려워서 도표 안 해요? 도표 많이 했지. 도표는 근데 예문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지 확실하게 답을 고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내용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돼. 정확하게 너가 그 경계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이게 애매하거든. 애매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네가 내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왜냐면 누가 설명한 것도 듣고 누가 설명한 것도 듣고 누가 설명한 것도 다 들어. 그 다음에 너 나름대로 선을 정해. 그 상태에서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예문을 많이 파. 그러니까 그 문제집 있잖아. 문제집에 그냥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보기 1, 2, 3, 4, 5번을 다 구분해 하셔야 돼요. 예, 기능론, 갈등론, 아니면 뭐 무슨 도표 보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생유는 저거냐? 그거 뭐 철학자 배우니? 누구 배워? 뭐 데카르트 이런 애들 배우니? 윤사에서 배우는 생일에 누구 배워? 롤스는 직접 그 뒤에 사람들이구나. 뒤에 사람들은 잘 몰라. 옛날 내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걔네들까지는 내가 잘해. 걔네들까지는 내가 많이 봐서 알아. 뭐 공리주의는 거기 나와? 그럼 공리주의? 네 나와요. 공리주의 나오는 거잖아. 플라톤이랑 나와요 거기. 나오긴 나오지. 네. 윤리과목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찢어? 원래 예전에 윤리 하나였잖아요. 난 윤리로 다 배웠지. 네, 근데 이제는 약간 윤리와 사상이랑 해양학을 찢어가지고. 그래? 뭐가 다른 거야? 약간 윤리와 사상은 약간 철학자, 이론 윤리학 쪽 해양학이 실천 윤리학 쪽 현대사를 어떻게 적용되나 이런 거. 그건 너무 쉽잖아. 그냥 도덕 문제 아니야 그냥? 근데 어려워요. 그거 어렵다고? 네. 그냥 도덕 문제 아닌가? 도덕적인 사람들은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약간 철학자들이 좀 많아요. 의견이 많아요. 거기에도 많이 나와? 막 이런 것도 나와. 정의란 무엇인가 막 책 보면서 나오는 나오는 것도 있어? 그게 제일 그런 거지. 그래? 록스랑 로직. 공리주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막 기차 놓고 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선택하라고 하잖아. 원래대로였으면 얘네들 죽이는 건데 이걸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여기 죽는 건데, 근데 원래 죽는 사람의 수는 여기는 6명인데 여기는 1명밖에 없어. 원래 죽는 애들이 6명인데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1명을 죽이는데 얘는 무슨 죄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정답이 없는? 칸트랑 이렇게요. 그렇지. 정말. 윤리는 오래 공부했어. 진짜요? 윤리는 오래 공부했고, 사회문화는 진짜 한 달 만에 했어. 잘 나왔어. 지리랑 윤리는 좀 오래 했어. 지리도 했어요. 네, 저는 한국지리 했어요. 몇 과목 봤어요, 지금? 4과목이요. 4과목이. 4과목 중에 보통 한 3과목이나 2과목 정도 들어가요. 좋은 학교는 3과목 정도 보고요. 뭐 하셨어요? 나는 사회문화, 윤리, 그 다음에 지리, 한국지리, 그 다음 경제. 경제 하셨어요? 경제 버렸어. 아니 도저히 모르겠더라. 경제는 진짜. 아니 점수가 안 나온 건 아닌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어. 걔 넣으면 다 깎아가지고. 윤리가 그때 1등급인가 2등급인가 맞고, 3은 1등급 맞고, 3은 그냥 다 맞았거든. 진짜요? 그거랑 그 지리가 2등급이었나? 지리인가 윤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2등급이었는데 아무튼 그랬어. 국영수는 잘 보셨어요? 어디요? 국영수 잘 보셨어요? 아니요. 수학만 잘 봤어요. 네? 수학만은 영어 나 듣기 7개 틀렸어. 나 독해 하나 틀렸거든? 네. 근데 우리 50문제였어. 네. 독해 하나 틀렸는데, 그또 시간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장문 독해 제일 쉬운 거 있잖아. 그거 하나를 찍었거든? 틀렸어. 듣기에서 7개 틀렸어. 원래 못하셨어요? 아니요, 잘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1등급 계속 나왔어요. 졸았어요? 아니요. 그때, 1번을 못 들었어. 내가 난생 처음으로 1번을 못 들었거든?
살면서 내가 1번을 못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 1번 보통 그림 나오고 하거든. 우리 때는 그림이었어. 그때 나 아직도 사과였어. 사과가 5개 있었어. 사과인데 어떤 사과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사과는 점박이가 있고 막 이거였어. 근데 한 단어를 못 들었거든. 정말 잠깐 순간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잠깐 지나가면서 내가 이게 중요한 단어를 못 들었던 거야. 근데 그 단어를 들었어야 이게 점박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왔어. 진짜 멘붕이 왔어. 난 살면서 1번을 못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순간 이제 밥 먹고 나서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 우리는 다 수능으로 갔으니까, 대학은.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 1번이 뭐였지? 꼭 기억해야 돼. 내 잠재력아 힘내 하면서 막 기억해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떠오르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사실 그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지. 2번, 3번, 4번을 4개를 연속으로 틀렸더라고.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뒤에, 이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야. 그러다가 2번 못 듣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못 듣고. 4번은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렸어. 그리고 뒤에서 3문제 또 연속으로 틀리고. 7개 틀렸어. 그렇게 점수 맞아본 적 처음이야. 내 듣기가 더 많이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때가 처음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수학은 1등급인데, 저거 영어가 그때 3등급이었나? 한 문제 차이로 3등급 됐어, 그때. 국어도 국어는 원래 못했어, 내가. 한 등급 차이로 그것도, 국어 몇 등급이었지? 국어 4등급 됐나? 한 점, 내가 지문 2개를 못 풀었거든. 아, 2개요? 지문 2개를 못 풀었어. 일단, 그치. 수학은 원래 1등급, 그니까, 고2 때까지는 계속 2등급 맞다가, 고1 때부터는 계속 1등급 맞았거든? 고3 때부터는 계속 1등급 맞았거든? 그래서 수학은 뭐, 그렇다 쳐. 걔네들은 어차피 정답이 탁탁탁 나오는 거니까. 컨디션에 영향받을 리가 없어, 걔네들은. 내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그쵸? 어차피 답은 딱 나오니까. 근데, 국어랑 내가 멘탈이 엄청 흔들렸어, 그때. 영어, 특히 국어에서 완전 나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수학은 그냥 원래대로 그냥 풀고, 긴장됐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풀으니까 사실 걔는 별로 그 지장이 없더라고. 근데 영어는, 영어는 좀 회복했다고 생각했거든? 밥도 먹고, 밥도 잘 먹었어. 밥 먹고 나서 이제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뭔가 긴장되니까 사람이 이게 오히려 더 긴장되는 상황에 그걸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잠깐 딴 생각이 든 거야.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수능, 목숨을 걸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공부했지? 막 잠깐 그 생각이 나.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 들으면서도 이게 영어가 나오고 있거든? 들으면서도 꼭 다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해. 그 생각 때문에 순간 못 들은 거야. 진짜로. 1번 문제를. 1번 문제를 내가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딱 그때 한 번 틀려봤어. 개 같은 거. 아무튼 망했습니다. 예. 수능은 제가 그전 9월 모의고사에서 311, 112 이렇게 받았거든? 그전 9월 모의고사.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좀 과신했어. 원래 국어는 못했어. 국어는 3등급까지 올린 건 대단히 잘한 거야. 나는 원래 5등급에서 놀았기 때문에 국어는. 원래 국어 진짜 못했고, 그리고 국어는 그때 당시 국어 학원이 어딨어. 그냥 문제 주구장창 풀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이스토리 막 1회씩 있잖아, 그치? 모의고사.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었거든. 풀고 채점 다 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거 하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내 기억에.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거 다 검토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3등급까지는 나오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 올라가진 못하는데 3등급까지 올렸어. 근데 수능에서 이것도 이게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을 더 한 거야. 그냥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읽었으면 풀었을 문제들을 뒤에 두짐을 못 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4등급 이게 컷이 딱 거기였는데 거기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 그러니까 수능 등급제였거든? 등급제 처음으로 시행하고 바로 없어진 세대야. 그러니까 등급이 있었긴 있었는데 지금은 너네가 원점수랑 표준점수가 나오잖아. 표준 편차랑 이런 거 같이 나오잖아. 우리는 그냥 등급만 나왔어. 이게 평균이랑 표준 편차랑 이런 거 분산 같은 거 알면은 대략 이 녀석이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거든? 원래대로라면?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됐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딱 등급으로 나왔는데 점수가 진짜 하나씩 모자라가지고
영어랑 사회 그 영어랑 수학 영어랑 국어가 밀렸어. 한 등급씩. 근데 수학은 좀 운이 좋았고 90점 맞았거든. 92점이었나? 92점 맞았거든. 90점이 저거였어. 1등급 컷이었거든. 하나 더 틀렸으면 나는 떨어졌지. 간신히. 수학도 원래 그렇게 나 확실하게 1등급이었거든. 수학도 그때 망했어. 그때 긴장을 진짜 살면서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절치부심했죠. 근데 나 사실 그때 영어 못했지만 난 단어로 싸움을 했던 사람이야. 그때 당시 단어는 진짜 많이 알았거든. 거의 모의고사 보잖아? 모르는 단어가 없었어. 그 정도로 많이 외웠어.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외웠거든. 무슨 물병자리 이런 것도 다 외웠어 당시. 진짜 외울 게 없어서 다 외웠어. 그렇게 했는데 단어를 보면 다 아니까. 난 문법도 잘 몰랐거든 그때. 근데 그냥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외국 갔다 오면서 늘었지. 외국 갔다 오면서 그때 문법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아무튼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방사능 폐기물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에다 쓰십시오. 방사성 폐기물 저장과 처리의 핵심은 안전이어서 어떤 방벽을 포함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벽을 사용한다. 그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결국은 방벽을 세운다는 얘기였습니다. 방벽을 세운다는 개념 나오면서 그 러시아 인형 있죠? 왜 약간 양파처럼 하나 더요? 인형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오고 조금 작아지면서 그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 자체는 쉬워요. 자, 근데 단어들이 좀 어려워. 잘 보세요. 자, 중요한 이슈는요, 뭐와 함께? 우리 어떤 처리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처리에 대한 선택, 옵션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에서, 이게 핵폐기물이든, 아니면 그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치? 그런 처리해야 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is safety, 안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전이라고요. 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뭘 처리할 때 있어서. 핵, 폐기물 처리할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치? 자, 그리고 그것은 컴마 다음에 위치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입니다. 당연히 that 같은 건 안 되겠고. and is는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예요. 그죠? 문장 전체가 서명사고요. 자, is mainly 주로 성취가 된답니다.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네요. 저 safety인 것 같아요. 그죠? 안전이 주로 성취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자, concentration and containment인데, concentration이 원래 집중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뭔가 이제 처리하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는 농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containment, 우리 containment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원래 포함하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포함시켜버린다라 해서 나온 게 이제 뭐라 하죠? 이게 가둬버리는 거라고 하죠? 격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의역이 어떻게 돼 있던데? 격리. 그쵸. 격리. 경납. 우리 경납고가 거기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안전은 주로 성취되는데 뭐에 의해서? 농축과 경납에 의해서 성취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농축시켜서 어디다 가둬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얘기입니다. 뭐를 포함하여 the isolation of the suitably conditioned radioactive waste in the disposal process. 기니까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 뭘 포함하는 거냐면 고립이야. 자, 고립이라는 말 중요하죠. 고립. 어떠한 고립이냐면 of suitably. 자, 적절하게 우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가정하다, 조건화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공된 정도의 의미가 괜찮습니다. 왜 가공되냐면 여기서는 아까 농축시켜버린 거니까 그걸 가공시켜버린 거 말하는 거야. 가공된 이 radioactive waste야. 핵 폐기물이죠. 우리 뭐라고 하죠? 방사능 그 폐기물 있죠? 가공된 방사능 폐기물을 적절하게 뭐 하는 거야? 고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자,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농축이라고 하는 게 이 가공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납이라고 하는 거가 아이솔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경납과 농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안전인데, 어디에서? In a disposal facility. 처리시설에서. 처리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경납과 농축인데, 특히 어떤 그 핵폐기물에, 가공된 핵폐기물들을 적절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것들이 바로 되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컨테인먼트, 격리, 아니면 이렇게 경납시키는 것은 자, 사용하는데요. 많은 배리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납시키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방어막이라고 하죠. 배리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쳐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벽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디 주변에? 이런 핵폐기물들 주변에. 핵폐기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막 둘러싸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네모칸에 다 둘러싸버리는, 방벽 쌓아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다 쌓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뭐 하기 위해서야? To risk. 이런 거는 지금 조심하셔야죠. 어휘 같은 거 조심하셔야겠죠.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출을요. 뭐에 대한 방출? 이제 레이디오 뉴클라이드라고 해서 밑에 나와죠. 핵종. 우리 그 방사능 핵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위험한 물질이에요. 자, 그 물질에 대한 방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어디로의 방출이냐면 into the environment. 자, 방출인데 어디로의 방출이야? 환경으로의 방출을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한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주변으로 배리어를 다, 방벽으로 다 둘러싸 버린 겁니다. 됐죠? 네. 자, 무관한 문장 찾는 건데, 앞에 있던 요거 안전을 위해서 이걸 지키는 거니까 이건 괜찮죠. 1번은 나쁘지 않습니다. 경납시키고 가공시킨다는 말과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자, such an approach. 그러한 접근법은요. 자,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순서도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한이라는 말이 뭐야? 그러한 접근법은 앞에서 나왔죠. 그치? 방벽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거는 삽입이라고 옆에 체크하시고요. 이것은, 자, 이러한 접근은 is a key.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에 대해서? waste storage야. 우리는 폐기물 저장과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쵸? 이거 가둬버리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안에 동그라미 이렇게 가둬버리는, 핵폐기물 농축시켜서 가공시켜버려서 가둬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이 용어가, 우리 텀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용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야. The Multi-Barrier Concept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벽 컨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종종 불려졌습니다. 마트레시카라고 불려졌습니다. 뭐의 이름을 따서? After the popular Russian doll. 아주 인기 있는 유명한 러시안 그 인형의 이름을 따서. 우리 name 아니면 call 이렇게 하고 A after B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까지만 나오면 A를 이름 짓다, A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after, 그냥 그리고 바로 B가 나오면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이름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fter B면 무슨 뜻이야? B를 따서. 그러면 A를 이름 짓는 건데 B의 이름을 따서가 되는 거고요. A를 부르는 건데 B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겁니다. 됐지? 뒤에는 after B는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지금 나와서 뭐뭐를 따서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숭태라서 바로 숭태긴 한데 목적 보호로 나온 거죠. 자, 마트레시카라고 불려졌습니다. 뭐 이름을 따서? 유명한 러시아의 돌을 이름을 따서. 됐죠? 자, 그리고 그것은 또 계속적용법 또 나왔네. 당연히 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and is는 괜찮다. 그리고 그것은 자, has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러시안 돌을 말하는 거죠. 자, 가지고 있습니다. inside of each도,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inside of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여기서 바로 닫는 게 좋아요. 중간에 전면구가 끼다 보니까 어려워졌어. has가 동사고 이 has에 대한 목적어는 더 작은 원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전면구 inside of라고 하는 게 전치사야. 각각의 더 큰 인형 안에
더 작은 인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 부정대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까 큰 인형과 작은 인형은 다른 거야. 엄연히 말하면. 그쵸? 종류는 같지만. 그래서 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를 막 is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돌이라고 하는 게 단수기 때문에 원스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러시안 돌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죠. 더 큰 인형 안에 더 작은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소댓 나오면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라는 뜻이야. 앞에 컴마가 있는 상태에서 쏘가 나오면 그래서야. 알았지? 소댓이 나오면 그래서야.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뭐하기 위해서였겠고요. 그쵸? 그래서 그 전체의 숫자는요. 이 인형의 숫자죠. 즉 인형의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베리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주 많다,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의 수는 전체 토탈 인형의 수는 진짜 많은 거야. 그렇죠?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막 하면 계속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large라고 하는 거 어휘 조심하시고요. 자, the confining barrier. 자, confine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한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confine이 제한하다는 거니까. 제한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뒤에 있는 barrier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가둬두고 있는, 자, 가두는이 조금 더 좋겠다. 가두는 이런 방벽들은요. 왜 그러니까 방벽이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이 핵폐기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능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두고 있는 이 배리어들은요. can be, 될 수가 있는데요. either A or B. 자, A 또는 B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학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무튼, 자연이든 공학이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리어를 제한한 배리어가 될 수 있었고,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obtain,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PP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뭘 통해서? processing, 그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이런 거가 배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확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지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같이 쓰다 보면서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배리어가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radioactive materials are used extensively. 자, 4번 아닙니다. 지우세요. 방사능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치? 지금 이런 것들 핵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사용된 범위가 되게 넓다는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니까 4번 지우시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접근은, 자, is to, 뭐 하는 거냐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을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여러 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배리어를 쓰고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접근이 사용되는 건데 더욱더 접근은 사용하는 거래요. 훨씬 더 reliable한, 아주 신뢰로울 만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배리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접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훨씬 더 위험한 쓰레기 처리물,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훨씬 더 위험한 폐기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접근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including은 아예 사실 분사 구문이긴 한데 아예 전치사로 그냥 굳어져 버렸죠. 뭘 포함하여? engineered barrier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 배리어를 포함하여 사실 더 위험한 이런 쓰레기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기존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접근법이래요. 자, 그리고 그것이,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거 from인지 in인지 구분 꼭 잘 하시고, 사실 result in이 많이 나올 겁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result from이 나온 부분들은 그냥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몇 개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뭐를 야기시키냐면 radioactive waste treatment야.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그리고 이런 가공된 처리 과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결과야. 훨씬 더 신뢰로운 배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데? 이게 방사능 폐기 처리라든지 가공화된 가공된 그 처리 과정이라 이런 거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웨이스트인 거잖아. 쓰레기 폐기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이 좀 필요하게 됐다. 요거를 그냥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쓰던 것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더 위험한 것들을 위한 더 신뢰로운 배리어들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이걸 같은 경우에는요. 됐나요? 네. 그래서 search and approach라고 해서 한 세 번째 문장 정도에 search and approach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한 접근법이잖아. 앞에서 말했던 방벽을 쌓는 것에 대한 접근법이야. 그냥. 그지? 앞에서 우리 방벽을 쌓는 것에 대한 접근법이 그래서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삽입 문제 내기 너무 좋고요. 다음 페이지. 괜찮나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은 조금 문법적으로 좀 잘 보세요. 5번은요. 문법적인 것들 좀 섞여 있는 게 많아서 얘가 PP,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PP, 전치사,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result in이냐, result from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문법 조금 조심하시고. 자, 3번입니다. 3번은 일단은 그것부터 내용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면 어딨어? The rule of capture예요. The rule of capture. 이게 캡처가 포획하는 거잖아요. 그치? 포착하는 건데 포획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가장 큰 제재고요. 이건데요. 일단 위에다가 쓰십시오.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포획의 규칙.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포획의 규칙.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포획의 규칙은 계속 이 글의 제재는 포획의 규칙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 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 그러니까 뭐 빈칸 추론 낸다든지 뭐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무지는 알아두세요. ignorance, 저기 아까 썼던 거 있죠? 무지, ignorance, 그러니까 무식한 거, 모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식해서, 몰라서, 그게 왜 그런지 몰라서, 그래서 포획의 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보는 거야. 3번이 그래도 조금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볼게요. 우리의 19세기에 있었던, 아니면 오늘날에 있었던 그런 법은, 자, 우리 조장하죠? 뭐가? 제작자들이 뭐 하도록? To pump quickly. 우리 펌프질 한다는 거는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빠르게 더 끌어올리라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19세기나 오늘날의 법이 제작자들이 빠르게 펌프질하라고 그렇게 조장하게 했습니다라는 건데요. 자, quickly 네모. 어휘인데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빠르게 하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밑에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 볼게. 이게 뭐의 제작자냐면 이거요. 기름과 관련된 겁니다. 하기 전에 얘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할게. 포획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냥할 때 왜 내가 어떤 뭐 동물을 사냥을 하고 있어, 그죠? 동물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이 녀석이 다른 사람의 사유지로 들어갑니다. 자, 사유지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유지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 동물은 사실 누구야? 누구 거야? 그 사유지의 사람 거야. 이때는 이 동물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냥꾼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유지의 주인이 동물의 사냥권을 갖습니다.
사냥권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근데 내 땅에 동물들이 들어온 순간, 이 내 땅에 들어온 것들은 다 내가 사냥할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내 땅 안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포획의 규칙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이따가 석유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보자. 오일 디스커버리, 우리 석유 발견은 were governed, 통치가 되고 지배가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 rule of capture, 이 포획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거 포획의 규칙은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긴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오일,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산업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야. 알았지?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developed in, 자, 어디 발전되면서, 어디에서? in the Middle England, 중세 영국에서 발전되면서.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 거고요. 여기는 being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which is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which was. 요거 둘 중에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which was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being이 생략됐거나 둘 중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캡처, 포획의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됐는데, 오일 기계라고 하는 게, 이게, 중세 영국에서 발전이 되면서 정도의 의미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the human dispute. 자, 사냥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요 논제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냥에 대한, 내가 이 동물을 사냥하고 있다 갑자기 집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걔를 빵 사냥을 했어. 집주인이 빵 사냥을 했어. 그러면 계속 쫓고 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당황할 거냐. 아니, 내가 잡던 거 왜 네가 다 해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구분이 딱히 없잖아. 얘가 누구의 그 동물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정보 자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유지에 있는 사람들 겁니다. 라고 딱 정해버린 거야. 이해됨? 땅을 그냥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 영국에서 이게 발전되었던 rule of capture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석유 산업이 사실 통치가 되고 있다, 지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언급되다죠. 그것이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뭐 말하는 거야? 요거. 포획의 규칙은, 그래서 이게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설명해 준 거야. 그것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하냐? 이렇게 언급하는 건데, 만일 사슴이나 새가 이동한다면, 자, 누구의 자리부터? From A to B죠. 자, 누구로부터? estate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유지. real estate가 부동산이라는 뜻이 있어. 하나의 사유지로부터 또 다른 사람의 사유지로 이동을 할 때, 이겁니다. 이동을 한다면, 자, A라고 하는 사유지에서 동물이 도망치다가 B라고 하는 사유지로 넘어갔어, 동물이. 예를 들어. 그러면은 후자는요. 후자의 그 부동산의 주인은, 즉 A야, B야? B죠. 후자가 뒤에 나오는 얘니까, 그죠? 얘 후자의 얘 B는요, could kill, 뭐 할 수 있어? 이 동물을 죽일 수 있어. 뭐와 함께? No recompense to the former. 이게 보상이란 뜻이거든요. 보상 없이야. 누구에게 보상하는 것 없이 the former는 누구 말하는 거야? A 말하는 겁니다. 사실 A가 잡던 그 동물이긴 한데, B로 사유지가 넘어오면, B 쪽에 있는 곳으로 동물들이 넘어오면서 B가 사냥을 했단 말이야. 근데 B는 어떠한 마음으로 A에게 보상하는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the rule of capture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컴마 다음에 for 나왔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컴마 쓰고 for이 나오면 이때는 뭐뭐를 위해서란 뜻이 아니라 이거는 because의 의미입니다. 등이 접사예요. 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뒤에 사실 for를 because로 바꿔줘도 괜찮아요. 자, 뭐하기 때문에 A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B가 사냥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여기가 중요해. 어떠한 사람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사슴과 새가 이동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A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B가 사냥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사냥하러 막 잡으러 가고 있는데 얘가 B의 사유지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 전에 이 규칙이 없었으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너 사냥 못하게 이거 이렇게 끌어들이고 뭐 어떻게 한 거잖아 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우기는 것을 애초에 다 없애버리고 사실은 이 녀석들이 여기로 옮겨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얘네들 동물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 그치? 동물의 생각이, 동물들이 왜 도대체 거기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넘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잘라서, 비사유지로 넘어가면 B 거야.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라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주제 말할 때 뭐라고 했어? 이 포획의 규칙은 사실 뭐가 지금 문제라고?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자, 이게 무지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밑줄 치셔야 돼요. 근데 혹시 예. 에어컨 좀 낮춰줄 수 있어요? 낮춰줄까? 꺼도 됩니다. 내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 자, 됐죠? 그래서 빈칸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건 무지랑 관련된 거든. ignorance랑 비슷한 거거든. 그쵸? 이 말이 전 중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치? 왜? 그리고 어떻게 동물들이 저 B 지역으로 넘어간지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하는 거야? 그래, 넘어갔으면 그냥 B 거야. B 쪽으로 넘어갔으면 B 거야.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자, are part of.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물들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deer and birds를 they라고 가르치는 거야. 야, 이런 새와 그런 사슴들은 뭐의 일부냐면 공공재에 대한 일부입니다. 우리 공공재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는 개념이 꼭 알아두세요.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뭐 자재, 그런 재물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나 돼지들을 기르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저기 동산에 풀이 되게 많아. 근데 저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해? 공공재. 누구든지 가서 소에게 뭐 아니면 돼지에게 풀을 먹일 수가 있는 그 지역을 공통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을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새와 이런 사슴들은 사실 공공재의 일부잖아. 그치? 자, PP죠. 공유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공재의 일부긴 하죠. 그지? 그런데 얘가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이유는 요거 포획의 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넘어가는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서 이제 사냥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지금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사냥이라고 조금 옆에다 써주세요. 사냥. 사냥에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이제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이제 석유에 관련된, 처음에 잠깐 오일 디스커버리스라고 하면서 나왔었죠. 그치?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 비슷하게, 그래서 유사하게 이거 연결사 중요하니까 좀 잘 보시고요. 자, land owners, 우리 땅의 주인들은 had the right, 자, 권리를 가졌는데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냐면 to draw whatever wealth they benefit. 여기까지. 자, 끌어내는 겁니다. 뭐를 끌어내는 거면 whatever wealth. 자, whatever가 지금 여기서 draw 뒤에 나오는, 얘가 draw가 타동사거든요. 뒤에 나오는 여기서까지가 다 목적어야. 그럼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요거 whatever 나오는 애들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사절이면 이거를 뭐라고 바꾸면 돼? 이게 만약에 참고로 부사절이었으면은 no matter what이었을 거야.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는 any. 자, wealth that 뭐 lay benefit 블라블라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렇게 해서 얘가 앞에는 어떤 그 부든 이거예요. 어느 부든 불을 끄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해석해 볼게. 뒤에 있는 lay benefit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이 wealth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선 땅이에요. 땅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불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는 사냥에 관련된 개념이었잖아. 자, 석유 산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석유가 이게 원래 딱 경계 지역이야. 여기가 A 지역이고 여기가 B 지역이었어. 그지? 근데 석유가 A 지역에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B 지역에만 딱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어디에 있어? 걸쳐서 있겠죠. 걸쳐서 있겠지?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비슷하게 이 랜드 오너들은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땅 아래에 놓여있는 어떤 그런 부유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랜드 오너는요. 그러니까 A의 집주인은 여기에 있는 석유를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추출은 아니고 뭐죠? 어쨌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얘를 뽑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해봐, 같은 석유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포획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잘라놨어요. 그래서 사실 A가 먼저 뽑았으면 이건 다 A 거고, B가 먼저 뽑기 시작했으면 이건 B 거야, 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빠르게 뽑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네. 자, 다시 갈까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 땅 주인들은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그 땅 아래에 놓여있는 어떤 부유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뭐 할지라도, 드릴링. 여기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겁니다. 자,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그들이 드릴링, 이렇게 파서 빨아들일지라도, 그들의 이웃에 있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 자산이죠. 자원이죠. 그런 이웃의 자원을 빨아서 고갈되게 만들지라도, 그게 이 말이죠. 사실 이거는 A와 B 둘 다 공통으로 지금 섞여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A가 먼저 꽂아서 이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손해봐? B가 손해보지. B가 먼저 꽂아서 여기 B가 다 먹었어. 그럼 A가 손해보는 거잖아. 이처럼 비록 그 이웃의 자원을 다 고갈시켜버리면서 다 빨지라도 이 땅 아래에 있는 노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 그런 부유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권리를 그런 둘 다,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랜드오너들은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뽑아라고 했던 말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야. 알았지? 그래야지 자기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처럼 뭐였던 것처럼 한 영국의 그런 판사가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이 The Rule of Capture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여기선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정도의 개념이네요. 자, 이 The Rule of Capture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정말로 그러니까 석유의 아까 그 동물의 경우도 설명했던 거 기억나? A가 B로 넘어가는 경우에서 동물이 B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소유권은 B가 되는 거고 B가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 이유가 뭐였어? 동물이 여기로 넘어간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누구 건지.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거기에 있는 지역으로 딱 잘라서 사유지로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내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똑같이 무슨 말이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기 봅시다. 어떠한 사람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 이 말이죠. 이제 그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사실을 모르냐면 What happened in the hidden vein of the earth?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에서? In the hidden veins of the earth. 자, 지구에 vein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는 그게 정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쓰면. 근데 여기서는 땅한테 쓰는 거니까 광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맥 아니면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석유 같은 거. 자, 숨겨진 석유, 이게 지구에 숨겨진 석유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땅에 있는데 이렇게 다 있을 때, 자,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냥 땅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누가 먼저 뽑냐에 따라서 그냥 본인 거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도 빈칸 내기 너무 좋죠. 여기도 빈칸. 그리고 이건 적어낼 수 있죠. 하메추런.
뭐 함의 출현까지도 뭐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지구에 있는 숨겨진 이런 광맥들 있잖아요. 즉 기름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겨진 그 기름들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A라고 하는 그 땅의 특성 때문에 이 석유가 만들어진 거야. B라고 하는 이 땅의 특성 때문에 이 석유가 만들어진 이게 책임 여부가 딱 정해지면 그게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서 걔한테 주면 됐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먼저 뽑는 사람이 임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펙트는요 효과적으로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거? 사실이란 뜻이야. 인팩트랑 똑같아요. 효과적으로 아니야. 사실이란 뜻이에요. 사실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이거 내가 줬어. 그때 줬던 거 연결사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네. 거기 나왔어. 사실 실제로 강조하는 표현 인팩트랑 똑같아. 인디드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 The Rule of Capture는요 의미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의미했냐? 이렇게 의미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어떠한 사실을 의미했냐면 자, take 이거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야. 이거 뭐야? 그 명령문이야. 대절인데 대절이 지금 바로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룰 오브 캡처가 뭐를 의미했냐면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취해라. as에서 원뜻 비교죠. 첫 번째 as는 없는 녀석 취급하고 뒤에 있는 as를 뭐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무시하시고 두 번째에서는 뭐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쿠드를 possible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쿠드를 possible이라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 캡처의 규칙이 의미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뭐 하라는 소리야? 뭘 제안하는 거야, 지금? 뭐 하라는 소리야? 취하라고요. 많은 것을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취해야지 이 석유가 다 네 거가 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당신의 이웃이 does the same to you. 당신에게 똑같은 짓을 하기 전에. 내가 A라면 B가 똑같은 짓을 나에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래야 아까 그래서 퀵클리가 이해가 된다 했었죠? 그래야 다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 규칙에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가 하고 있는 건데 뉘앙스는 결국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속 이러한 보호론자들과 환경주의자들은요 알죠. 이 문제를요 뭐라고 하냐면 자, the tragedy of the common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 문제를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비극이야. 사실 이거는 A도 주인이고 B도 주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꼽느냐에 따라서 이건 누구 한 명의 소유가 된단 말이야. 이것처럼 공유지의 비극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야. 그 공유지에 대한 비극이라는 글의 주제로 글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막 그 동화 같은 것도 있어. 한 공유지가 있어. 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숲에 되게 나무들이 풀들이 되게 많았다. 근데 이 마을은 각각 그 소들을 기르는 마을이었어. 근데 소들을 기르는데 원래 약속이 이거였어. 한 마리씩만 갖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소들을 각각. 근데 공유지에서 여기서 먹이다 보니까 몰래 한 마리쯤 가져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소를 어디서 사와서 또 가져와. 두 마리, 그러니까 한 가정당 원래 한 마리씩 가져야 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됐어? 황폐하게 됐어.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가 사실 둘 다 같이 나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이 독식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극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자, 비극인데요. 어떤 비극이냐면 발견되는 비극입니다. 자,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냐면, 자, 중요, ignorance 네모. 빈칸으로 나오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무지에서야, 몰라서 발견되는 비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몰라? 아까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몰라. 그리고 방법도 몰라.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는 지금 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시추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조건 자기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딱 빨대 꽂아버리면 내가 먼저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왜? 땅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석유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뭐에 대한 비극이라고? 공유지에 대한 비극이고 동시에
무지, 몰라서 나타나는 것, 몰라서 발견되는 그런, 비극이다라고 합니다. founded는 발견된이 아니고 여기서는 설립된이라는 거네요. 비극, 아니, 그렇죠. 무지로 인해서 설립되는 그런 비극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 자체는 어렵지 않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떤 연유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이해하면은 좀 나중에 어려울 겁니다. 해석하기 전에. 해석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중간에 여기 similar이 나오죠? 요거 체크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게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similarly가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서 계속 산역 얘기 나오다가 뒤에 석유 시추 나오는 부분 있죠. 그렇게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빈칸 조심이라고 했었고 빈칸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걔네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ignorance 나온 부분 그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동물들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몰라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석유 이게 기름이 어떻게 이 광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몰라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무지해서 나타나는 비교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능 특강 영어보다 수능 특강 영어도 그냥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미묘하게 어려워.